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는데 왜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전날 저런 얘기를 해서 저게 이제 많이 또 그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국민의 공감 능력에 굉장히 부합하는 연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완전히 아 이거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이 안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여태까지 담아온 내용을 다 보면 계속 기름을 더 부으시잖아요. 네, 국민들에게 공감을 갖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만약에 오늘 잘못하다간 더 거기다가 휘발유를 더 얹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평가를 주변에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얘기, 원래 4차 대국민담화 국민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최순실 씨나 그동안 관련된 의혹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기를 좀 놓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또 시기도 놓쳤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다기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에서 탄핵은 간다. 탄핵을 막으려면 해야 되는데 탄핵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탄핵 열차는 이제 탄핵 열차는 이미 내가 하더라도 이건 탄핵 열차는 멈출 수 없으므로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담담하게 지켜보겠다. 탄핵의 과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이제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담담한 건 그래 이미 탄핵 열차는 시작됐으므로 내가 뭐 담화를 한들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담담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그 표현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도 청와대 어떤 관계자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진짜 그 표현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인근에 아까 보신 트랙터 말고도 트랙터가 넉 대나 더 있다고 하는데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현종 의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담담하다는 말에 속뜻을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이 사태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 침묵하는 것만이 또 능사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을 좀 들어보면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내가 탄핵까지 당해야 되나라는 데 대한 좀 이 서로 간의 어떤 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억울하다?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내 탄핵 당할 거 아니다. 이제 본인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아는 것하고 본인이 느끼는 부분하고 정말 이게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박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본인들은 대통령이 너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지금 뭐 이영하 변호사가 나오는 입장을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괴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이거는 뭐 사상 누각이다, 허위다, 소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친박계 일부에도 오늘 보니까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입장문을 냈는데 그 단돈 이론도 그 입장문을 보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석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뭐 대중 정치인인가 할 정도로 국민의 지금 보면 80% 이상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95%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럼 대통령이 무슨 이런 한 번 받은 적 있느냐? 뭐 잘못했느냐? 그 검찰한테 가서 뭐 소명할 기회도 없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에 소명할 기회를 누가 안 줬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소명을 하라 해도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하고 일반 상식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방어적인 생각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정말 순수했다. 나는 그 국민을 위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게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탄핵을 아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마음이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 게 오늘 박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청와대 SNS를 통해서 네네.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의 글을 조금 전에 내놓았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린 내용 보면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웠었나요? 라는 발언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네.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앞에 더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편집이 돼서 못 나갔기 때문에 오늘 그 발언을 공개한다면서 4분 30초짜리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이 공소자 그 탄핵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오늘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승객이나 학생들을 구조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뭔가 어디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지금 5시가 넘어서 일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든 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면서 전체 문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다가 탄핵 당일날 그것도 오후가 돼서야 공개했습니다. 이 얘기는 탄핵을 좀 막아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전형적인 뒷북 공개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구술했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사실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속상했던 마음이 사실은 저는 그냥 표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 담담하게 뭐 받아들이겠다. 사실은 그 대사 아니면 할 대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는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그동안에 왜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도 있어요. 언론에서도 늘 지적했던 거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 그랬어요. 혼밥한다는 얘기 또 나왔잖아요. 네, 또. 그다음에 왜냐하면 같은 여당 국회의원들하고도 식사를 하신 적이 거의 없다 그래요.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게 뭐냐면 늘 혼자 밥 드시고. 근데 그 혼자 밥 드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 보궐선거로 들어갔을 때도 네네.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침은 혼자 드시죠. 그냥 아침이니까. 조찬 모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점심도 혼자 드신대요. 가끔 뭐 이제 공식 네, 만찬, 그것만 하는 거면, 오찬이나 있고. 그러니까 예. 대부분. 그러면 저녁도 혼자 드시면 그건 혼자 드시면 혼자 계실 때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박 아닌 의원님들이. 네. 예. 이런 거- 이게 지금 네. 사실은 5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네. 이 발언 저도 이제 봤는데 정말 5시가 됐다면 이미 그때는 다 침몰했을 때입니다. 네. 그럼요. 그 시간대 가서 지금 한 명 오전에 빠짐없이 이미 구해라. 다 머리- 이미 해지기 네. 전에 구해라. 그는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야. 다 5시가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굴을 네.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네. 그전에는 그러면 왜 나와서 정말 참모들 모아놓고 빨리 뭐 구조를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이미 상황이 끝난 다음에 와서 왜 한 명도 못 구하냐? 왜 지금 구멍이조끼 안 입었냐? 그렇게 묻고 있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그것도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한 이야기죠. 조금 이따 또 저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그나마도 공개를 했다가 내렸다가 또 공개하는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그 안에서 또 엇박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에 한 3주간의 어떤 청와대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지금 국정의 컨트롤이 되고 있느냐. 첫 컨트롤이 완전히 부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외국에서 어떤 조롱 섞인 외신들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물론 대응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한 나라의 국정이 저렇게 외신의 조롱거리가 됐다. 근데 어느 한 사람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떤 뭐 항의라든지 한 사람이 없죠. 그것만입니까? 뭐 교육부총리가 전혀 청와대와 이 소통도 없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SNS에 올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행위도 그건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사실은 목적을 하고 네.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뭐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한다는 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이 난관을 컨트롤하는 중앙 국정 컨트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의총이 조금 전에 열렸는데 비공개 의총에서 나온 발언이 그동안에 우상호 원내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은 혹시 부결될지도 모르니까 저쪽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까스로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210석에서 220석을 확보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계산을 나름 했다는 네, 얘기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220표만 되면 벌써 반대표가 새누리당에서 50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비박계가 거의 동조를 하고 있다. 친박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 TV로 국회 표결 상황을 이제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참모들과 따로 만나지 않았고 한강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에 보면요, 대통령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얘기하자면 TV를 혼자 보는 대통령이 드물어요. 아, 그렇죠. 가족과 보거나 뭐 누군가와 보거나 하는데 TV마저도 혼자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한다는 얘기가 저희 보도로 나왔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이 뭐냐면 빈라덴을 그때 이제 잡을 때 그때 백악관 상황실에 그 좁은 상황실에서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참모들하고 전부 다 쪼그려 앉아서 그 상황을 지휘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앉아서 봤죠. 그렇죠. 뒤에 네. 앉아서 쪼그리고 앉았고 그 이제 사령관이 거기서 직접 지휘를 하고 그걸 나중에 또 힐러리와 인증샷으로 함께, 찍어서 네, 힐러리 함께 보도하고. 보면서 그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자, 국가적 위난 사태 그리고 국가적인 중요한 사태가 생길 때는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다 참모들이 왜 있습니까? 그 월급적으로 참모들이 다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하고 결단하라는 것이고 그 네. 공간을 왜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본관을 그걸 키워져 놓고 근무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도 않고 지금 관저에서 혼자 앉아서 혼자 텔레비를 보고 있다는 건 이 상황 자체가 보면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다. 네. 그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의 불통과 그리고 이제 소통의 부재 때문에 사실은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정말 참모들은 참모들끼리 회의를 하고 대통령 혼자서 텔레비를 보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얘기인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3시에 열겠다고 했다는데 친박계 지도부잖아요, 지금. 그 친박계 지도부가 그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거 그러니까 안 이제 봐도 비디오예요, 진짜. 그러니까 비상시국 회의가 한 거는 아닌데 네. 3시에 의원총회를 하겠다는 건 이거 약간의 그 본회의가 그러니까 4시거든요. 네. 그 의총을 하겠다는 거는 들어가지 아니,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집행부가 친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3시에 이제 의총해가지고 또 한 번 설득하겠죠. 막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소집해서 일단 한번 또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여당이 막 FTA든지 뭐 무슨 법안을 할 때 야당이 반대할 때는요. 그 본회의 3시 안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야당도 또 그렇게 했어요. 네. 늦게 들어가서 거의 뭐 밤을 꼴딱 새기 전에 이제 딱 들어온다든가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을 또 여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1분 뒤인데 그렇다면 의총을 소집하면요, 이정근 위원님. 네네.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member들이라고 거기 안 들어가고 우리는 뭐 새누리당 의총하는데 본회의장 들어가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의총이 어느 쪽에서 지금 소집을 요구했는지 혹은 또 정성 원내대표가 의총을 주도한 건지는 아직 안 알려져서 어떤 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시 본회의를 꼭 성사시키겠다. 성민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네. 정성 원내대표가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시에 의총이 있다는 건 아마도 친박계가 이 전체적인 어떤 표 계산을 계속 해가면서 아 이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한 어떤 선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긴급이란- 절박함. 긴급이란 말 자체가 예, 그렇죠. 예고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소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만약에 220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30이 친박이 무너진 어떤 이 마지막 선이다. 예. 압도적으로 친박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유가 네. 뭐냐면 이 비상시국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30명입니다. 그렇죠. 29이 될 때가 그렇죠. 있고 오늘은 32이 될 때가 있고 33이었습니다. 33이었습니까?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한 30명 내외예요. 딱 네. 그러면 30이라고 일단 치고 친박이 한 70명 내외. 딱 완전히 진박까지 예. 해서 네. 그다음에 28명 정도가 사실은 약간 중도. 중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70을 빼면 합치면 58이거든요. 그러면 171에 58을 하면 지금 230이네요. 230이죠. 예. 네. 그러니까 230에서 하나씩 더 늘어난다면 그건 70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친박에서 반발표가 그렇죠. 생깁니다. 완전히 진박이라고 생각했던 그 70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추미애 대표,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용납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긴급 의총을 소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친박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가결은 이제 물 건너 가는 게 아니고 가결은 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결의 숫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네네. 만약 이 탄핵 표결이 이제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이후에 한번 새누리당 상황을 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한 210 정도 아슬아슬하게 된다면 친박과 비박은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도 나름대로 세가 있기 때문에 네네. 버틸 겁니다. 그럼 비박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다른 사람 차리자 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230석을 넘어가 버리면 훌쩍, 예. 당에서 이제 다수가 메조리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비박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메조리티 되면은 그럼 너네들이 나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친박들 이정현 뭐 등등등등 다 당신들이 먼저 나가. 우리가 다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비박계가 당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완전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자, 친박계가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그래도 당권은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웅기보신해서 내년 대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익자라는 게 이제 친박의 계산일 텐데. 그리고 당권을 쥐어야 탄핵 심판에 가는 대통령에게 어쨌든 뭐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겠냐. 왜냐하면 그래서 나중에 역시 헌법에 의리가 있어. 이런 정도로 해서 나중에 지역구에서 그래도 의리가 있었어라고 이제 표를 얻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230석이 넘어가서 240석이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대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예. 그러면 초재선들 친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친박 지도부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마지막 즉 중간지대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작업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네네. 다른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사실 논평이고요. 그 새누리당이 친박을 진짜 잘 알면요. 어떻게 친박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예. 아무리 소수파, 네, 아무리 소수 마이너리티로 밀려도 그래도 절대로 아마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싫으면 비박 니네가 나가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록 230표가 넘어서 깨져도 아니 뭐 단 10명이 남는다고 해도 네. 친박 10명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탄핵 찬성에다가 표를 던져도 네. 그 친박 10명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네. 5천만이 달려들어도 안 내려올 사람이라는 김종필 전 총리의 얘기처럼 지금 정비경 전 의원의 분석이 맞다면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친박 쪽 인사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분리해주면 분리해줄수록 우리는 사실은 30명은 진짜 있다. 30명이 마지막 김진박인가요? 김진박 네. 30명은 있다. 그 30명만 옥죄를 해서 대통령을 옹이하고 새누리당을 지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면 네. 그건 사실은 30명까지는 자기네 완전히 적이니까 나머지들이 먼저 나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박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저 옥쇄란 말이요. 일본의 마지막으로 남은 그 제국주의자들이 네. 한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지자라는 사실 부정적인 뜻이 있는 말인데 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2004년도에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해서 당시 추미애 의원이 있었던 이제 그 당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가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모였던 당인데 그 당이 다음에 총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침몰하고 결국 추미애 대표가 삼보일배에서 그때 나간 무릎이 지금도 이제 성치 않아서 난로에 그런 붙은 상황이죠. 그 얼음조각 됐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저는 마찬가지예요. 친박의 운명은 결국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국민의 민심과 지지가 없으면 국회의원들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정, 그 어떤 민심, 그 5% 거기에 결국 이제 묶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동정의 여론도 생긴다. 이제 그걸 믿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개인의 자유를 맡기겠다.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리고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고 올리지는 얘기하는데 않아도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또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에 아예 올리자. 전체 다 게시하자. 이렇게 네. 또 나와서 민주당 의총도 지금 갑론을박이 좀 심하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다 올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법률적으로.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왜 탄핵을 해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금 탄핵하는 마당에 네.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법률 위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번에 너네도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탄핵 열차는 헌법과 법률이란 궤도 위를 달려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특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